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5일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녁 즐겁게 드시고 정말 근데 밥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4발을 발사했고 우리 군에서는요 미국의 최첨단 죽음의 백주라고 하는 B&B 랜서를 2대를 출격시키고 그리고 최첨단 전투기 8대가 떠서 총 10대가 떴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김정은이가 이제 두려운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버릇을 잘못 들게 한 데다가 평화 타령, 대화 타령만 하다 보니까 몰래 핵미사일을 고도해가지고 이제 전술 핵무기는 다 배치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한국 땅에다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제가 말이죠. 사실 오늘 첫 방송으로 이런 안보 상황, 그 다음에 이 매몰된 광부들이 구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 뭐 여러 가지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올라가지를 않아갖고 아침에 제가 이 보도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이 풍산깨, 이것도 김정은 선물이잖아요. 김정은이 손 단 것은 우리한테는 도움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 풍산깨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양산으로 가져갔는데, 그 자기가 받는 생활비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금이 뭐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거기에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안 쓰고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 관계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이러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광부들이 그야말로 이 9일간 221시간 만에 이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여기서부터 그러면 뭘 먹고 살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 궁금증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오자마자 지금 현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전부 다 건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뭘 먹고 살았느냐? 믹스 커피를 먹었답니다. 예, 근데 믹스 커피가 뭐 이 굉장히 그 영양가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도대체 믹스 커피가 이게 비상식량 역할을 한 건데 뭐가 들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국내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동서식품에서 나온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인데요. 마일드 이게 한 개당 칼로리가 50kg 칼로리예요. 여기에는 나트륨이 5mg, 지방이 1.6kg, 탄수화물이 9g, 당류 6g, 포화지방이 1.6g이 들어가 있고요. 극한 상황에서 체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칼로리 그리고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남양유업의 프렌치 카페 한 개는 45kcal인데요. 나트륨 5mg, 탄수화물 8.0g, 그리고 당류가 5.1g, 지방이 1.5g,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1.5g,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 남성은요, 하루 한 2000kcal를 섭취해야 되는데 커피 믹서 40호를 섭취하면 필요 열량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구조된 이 광부들도 이 가지고 있는 믹스 커피를 그냥 다 먹어버렸대요. 예, 그래서 밥처럼 먹으면서 버텼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동서식품 관계자도 이건 뭐 구호식품은 아닌데 여하튼 무사히 하는데 도움이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이 보통 우리가 이제 피곤할 때, 저도 지금 그래서 믹스커피 지금 한 잔 타서 먹고 있습니다. 예, 이거 먹으면 저도 솔직히 조금 피곤할 때 밑에 당분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좀 상쾌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테스트할 겸 그래서 믹스커피를 지금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9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최장이 버틴 분은요, 이 67년도에 구봉광산 청양에 있는 갇혀있던 양창선 씨 이름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15일 368시간. 그리고 최장 매몰 생존자는 이 삼풍백화점 때 17일 377시간.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370은 여기가 더 많아요. 박승현 씨 여성입니다. 19살짜리. 그리고 유소년 청소 축구팀들이 지난 2018년도에 동굴에 17일간 갇혔다가 이 구출된 사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 살아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고 또 폭파 작업도 하고 이런 뒤에서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구출 작전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뉴얼에 굉장히 충실했다. 그래서 이 지하수가 있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는 체온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기본이 체온 유지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하수가 이르는 그 점에서 지하수를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텐트 안에다가 모닥불을 피우면서 체온을 유지했다. 이렇게 지금 이 언론에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되고 나서 뭐가 제일 먹고 싶었느냐. 그러니까요, 이 미역국, 그 다음에는 미역국을 하나 먹고 싶었다고 그러고요. 또 한 분은 쌀밥에 소주 한 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콜라와 미역국. 그리고 이제 부모님 산소를 갚고 살아나면 부모님 산소를 꼭 가고 싶었다. 이런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역시 그 부모님, 아마 이미 돌아가신 분 같은데, 이 부모님 산소를 가겠다 그랬더니까, 보니까 이 부모님한테 살려달라고 많이 이게 기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매몰된 분들은 살아있다는 신호, 그리고 위의 지상에서는 끝까지 구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어제 이 심야에 저도 어제 이제 심야 방송 1시경에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방송을 딱 종료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페북에 한밤중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말 고생이 얼마나 냐, 가슴이 뭉클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 이 그러니까 이 구조대, 그러니까 이 천공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군 구조대가 적극적으로 이 발파 작업도 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 기공을 뚫어서 거기에 이제 음식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공을 뚫는 그 부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신의 한 수를 또 꺼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번에 포항에서도 대대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도 군 부대가 좀 저쪽으로 구조 작업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 군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지시를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민관군, 이런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군은 군대로, 이제 매뉴얼에 군의 참여를 명기적으로 명시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사고가 나면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 군의 역할, 군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방안보 지키는 건데, 국방안보가 뭐예요? 핵심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군이 적극적으로 이런 구조작업에 나서게 된 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나섰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뉴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저도 좀 제가 피곤해갖고 목소리가 잠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스웰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맥스웰 여기에서 무슨 로비 받아갖고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분들은요, 제1수직갱도 지하 190m에서 이 구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명이 그 당시 다 매몰됐는데 5명은 구조 또는 탈출했고 2명만 남아있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구조가 된 것이고요. 경찰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 이 똑같은 회사에서 지난 8월에도 사고 나고 이번에 이제 10월 말에 이 사고가 2번 났어요. 그래서 2개 사고 다 이 경찰에서는 17명으로 구성된 경북경찰입니다. 수사팀을 구성해서 이 원인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저 안보 관련 뉴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좀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합참이 발표하기를요, 조금 늦게 발표했는데 오전 11시 32분부터 11시 59분까지 평북 독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탄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2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2일날 처음 발사를 했고요. 오늘 2번째, 둘 다 단거리 전술 미사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요, 비행거리가 130km, 고도가 20km, 그리고 속도가 약 마하 5,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사한 미사일은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신형 미사일은 다 바닥난 것 아니냐. 구형 미사일을 쏘았다. 왜냐하면 구형 스커드 C 정도 쏘았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오늘을 보면 이 고도가 20km로 보면은 이거는 신형 미사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도를 낮춰갖고 우리 요격망을 피하는 것이 북한이 새로 개발한 첨단 미사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미사일 발사인데 여러분들 하도 많이 발사해 가지고요. 일일이 다 기억하시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쨌든 금년도 들어와서 탄도미사일 33차례를 쏘았고 순항미사일 3차례를 쏘았다. 남은 것은 이제 이 7차 핵실험 카드 그리고 성공적 ICBM 발사다. 이번에도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큰 것만 말씀드리면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지난 3일 날에는 ICBM 발사했는데 실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2일 날에는 25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퍼부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 4일 날에는 이 북한 군용기 또 한 100여 대가 또 150, 180번 출격한 그런 이 항적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의 도발의 특징을 보면요. 이 박정천 또는 외무성의 대변인 성명이 나오면 바로 도발을 해요. 그래서 이 박정천이가 최근에 이제 이 위협을 가한 바 있는데 최근 위협 담화의 특징으로 본다면 이번 4일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 담화에서는요. 미국과 남정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현 상황을 통제 불능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전에도요, 비지런트 스톰과 관련해서 끔찍한 대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발도요, 이 비지런트 스톰, 이 훈련이 이제 하루 더 연장됐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도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1B 랜서 지금 괌에다가 4대를 전진 배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비지런트 스톰 훈련과 관련해서도 배치했는데 B1B 랜서를 결국은 띄웠습니다. 그래서 B1B 랜서 오늘 오후에 한반도로 날아와서 비지런트 스톰에 참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군에서는 오늘 또 뭐가 떴느냐? F-35A가 4대, F-16 미 측에서는 F-16 4대, 그래서 도합 10대의 전략 폭격기하고 이 전투기가 이 연합훈련에 참여를 했는데요. 마침 이게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무력 시위를 했다. 그리고 죽음의 백주라고 하는 B1B는요, 미국의 3대 전략기로 지금 폭격기 중에 하나로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전략 폭격기는요, 길이가 44.5m, 폭이 47.8, 무게가 86톤이나 됩니다. 가장 빠르고 무장 탑재량이 가장 높아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전략 폭격기를 띄웠어요. 자, 그리고 이 전략 폭격기 B1B하고 B-52 지금 워싱턴에 이종섭 장관이 가 있는데 여기에 이 포탄을 어떻게 탑재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거를 직접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가서 이 한미 국방장관이 현장 시찰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한 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참고적으로 B1 지금 한미 양 이 국방장관 간의 SCM 합의를 봤는데 이 SCM 합의의 핵심 내용, 저도 이제 이 성명문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쉽게 이게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하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제된 확장 억제를 실전에서 이 실전을 방북해 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이제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이 확장 억제와 관련된 이 합의 성명문의 특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 합의 성명문에서 굉장히 센 용어들이 동원이 됐는데 어떤 용어가 동원됐냐? 북한의 전술핵이 명시적으로 명기가 됐고, 그리고 핵 공격을 한다. 핵 공격에 대응한다. 이런 말들이 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김정은 정권을 종말시킨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이 세계 전술핵 위협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라고만 돼 있지 전술핵 위협 이렇게 명기한 것도 처음이고요.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핵 위협에 대응한다. 이런 말을 썼지만은 핵 공격이라는 말은 이번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전술핵 위협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지금 실전 배치했으니까 안 짚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법제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은 실제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제 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용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지금 성명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번 성명문의 특징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확장 억제의 개념을 굉장히 명시를 했다. 그래서 확장 억제를 대대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명기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냐. 그 정도로 이 북한의 이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요, 나토식 핵 개념, 핵 공유 개념을 조금 초벌구이 정도로는 집어넣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핵 능력과 관련된 정보는 공유하고 또 상호간에 협의한다. 그리고 대응과 관련해서 공동 기획하고 또 실행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을 전략자산의 상치 배치 수준으로 이 한반도에 전개한다. 그러니까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시 배치 수준 정도로 이 빈도를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의 채널도 다양화시키고 또 한라인까지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관련 연습을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그리고 모든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항한 대응 옵션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 강화하고 또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내실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재개하고, 또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안보 차원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확장 억제 하는데요, 이 확장 억제 개념,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토를 방어하는 데 쓰는 이러한 억제력을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제공한다. 이게 이제 확장 억제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는 핵우산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핵우산 플러스 알파의 개념, 핵우산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이 확장 억제예요. 그러니까 억제를 익스텐드, 확장한다거든요. 예, 디터런스가 억제인데 영어로 익스텐드, 확장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 부분에서만, 즉 핵무기만 갖고 보호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핵무기 플러스 비핵무기도 전부 동원해서 억제력을 행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억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이제 우주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버전,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전부 다 동원해서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핵 투발 수단은 물론이고 비핵 능력도 전부 다 동원해서 한국을 방어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 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전략 폭격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격 체계, 그 다음에 우주전, 전자전, 그 다음에 사이버전, 이런 모든 이 억지 능력을 총동원해서 한국을 보호해주겠다. 이게 확장 억제 개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번 한미 공동성명의 특징, 이 확장 억제 수단의 운용을, 연습을 연례화한다. 이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략자산을 적시에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핫라인 채널을 만든 거, 이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맞춤형 억제 전략을 이제 한미 양국이 1년 내에 개정하기로 그렇게 또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이런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지금 이제 비핵화 협상은 다 물 건너갔기 때문에 비핵화의 목표를 둘 게 아니라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된다. 이러한 이 전문가들의 지금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전문가들이, 최근에 내놓은, 제안들 보면요, 제가 조금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조치. 그래서 태영호 의원도, 예, 이제는, 전술핵 무기 재배치라든가, 그 다음에는, 핵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확장 억제를 실제화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미국에 제기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틀간 연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탄을 발사하는 것이 2년치 북한 쌀 수입 액수하고 맞먹는다. 2천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태영호 의원이 그러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북한이 지금 당분간에 휘둘리는데 4가지 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재원 중에 하나가 말이죠.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이 해킹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마약과 같은 불법 거래에서 나온 돈. 그다음에 무기 기술을 불법적으로 해주고 거기서 받은 돈. 그리고 중국에서 지원 차원에서 나와 있는 돈. 이런 이 4가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돈으로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랜드 연구소의 북한 문제 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인데요. 랜드 연구소는 미사일 분야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아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연구소예요. 여기에 브루스 베넷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이분이 최근에 밝힌 이 수치를 보면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한 발 하는 데는 200에서 3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걸 쏘고 그래서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 25발을 쏘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최소 5천만 달러에서 최대 7,500만 달러가 나갔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최소 700억에서 한 1,000억. 그러니까 이틀간 쏴대서 한 최고 2,000억 정도가 나갔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태영호 의원은 도대체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바로 조금 전에 그런 방법으로 조달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조선 비스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2018년도 3차 정상회담 때 평양에서 받아온 강아지가 풍산개입니다. 이 풍산개를 가지고서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떠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풍산개에 물론 내가 잘 키울 수는 있는데 결국은 동물도 정을 많이 쏜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좋지 않냐. 그게 선물이 취재도 맞다. 그래서 이 곰이하고 송강이 한 5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데리고 양산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드는 돈, 경비. 아니, 대통령 경비, 이 연금에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대통령 기록관장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요. 심성보인데 이 사람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알박기로 해서 박아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진행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냐? 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 기록관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보면 1안으로는요, 242만 원짜리가 있고 2안으로는 월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1안에는 사료비가 35만 원, 그리고 의료비가 15만 원, 그 다음에 사육 관리 용역비가 192만 원. 그래서 월간 총 242만 원을 계산해놨고 2안으로는 사료비 35만 원에 의료비 15만 원에서 총 50만 원의 자체 비용까지 지금 추산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야, 이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거 하나 통과 안 시키겠습니까? 이걸 보면요. 대통령의 최소한도 염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 어떻게 자기가 좋아서 키우는 김정은이를 하늘보다도 더 높이 섬긴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에. 1등 가라면 2등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아지를 제대로 키워야죠. 자기 돈 가지고. 이것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현직도 아닌 전직 대통령 신문에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도 양심 있고 체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 돈으로 좀 키워라. 예, 안 그러면은 위탁이 아니라 누구죠? 그냥 누구한테 기증을 해라.
자, 이 민주당 개딸들 얼마나 많아요? 문바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 민주당 집토끼들 뭐 하고 있어요? 갖다 키우세요. 왜 이런 것까지 세금으로 키우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본 방송, 내내 지금 김정은 관련 뉴스만 했잖아요. 그래서 본 방송에 포함을 시켜서 제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시겠네요. 한번 댓글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